뭐 리피드, 그다음에 뭐 카보하이드레이트, 프로틴, 뉴클레이크 애시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뭐 주로 당의 경우에 뭐 이렇게 뭐 5탄당, 6탄당 뭐 이럴 경우에 이렇게 서큘러한 폼으로 수용해서 되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알파폼, 베타폼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다음에 뭐 D폼, L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스테레오 아이소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무속으로 했었고, 프로틴은 그냥 어차피 나중에 잘 할 거니까 대충 이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뉴클레이크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뉴클레오타이드죠. 베이스랑 당, 라이보스 또는 디옥시라이보스하고 그다음에 포스페이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얘네들 이름을 붙이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DP가 있다. 이거를 플레임으로 어떻게 부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 노멘클리처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걱정은 어딨어요? 걱정은 CDP 플레임 어떻게 부르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다이포스페이스니까, 그렇죠? 포스페이스는 따로 뗐으니까 얘는 뭐예요? 뉴클레오사이드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C의 뉴클레오사이드 이름이 뭐였죠? 어떻게 보셨죠? 사이티딘, 그렇죠? 사이티딘. 사이토신은 그냥 베이스를 부르는 이름이고 거기에 이제 라이보즈가 붙어 있으면은 사이티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이티딘, 다이포스페이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잘 아는 ATP, 그렇죠? 에너지원이 ATP다. 그럼 ATP는 어떻게 불렀어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그렇죠.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앞에 D 있으면은 이제 라이보즈가 디옥시폼이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이름 붙이는 법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고, 얘네들이 이제 쭉 그 체인으로 처음에는 뭐 싱글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항상 체인이 연결되는 방식,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연결되는 방식이 이제 5'에서 3'로 3' 해독시를 위해 계속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붙어 나가면서 엘런게이션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때 이제 DNA를 만들 때는 당연히 이제 DNA를 만드는 엔자임을 DNA 폴리머레이즈, 그렇죠? 폴리머레이즈라고 하고, 또 이제 RNA 체인이 이렇게 엘런게이션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RNA 폴리머레이즈 이렇게 이제 효소가 그렇죠? 엘런게이션 할 텐데, DNA 폴리머레이즈가 이제 DNA를 만들 때는 옆에 있는 그 첫 스트랜드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여기 베이스가 뭐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A가 붙어 있으면 뭐 T를 넣고, 뭐 G가 있으면 C를 넣고 쭉쭉쭉 넣겠죠, 그렇죠? 넣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질은 뭐예요? 기질, substrate. 이 뉴클레오타이드 여기서 다음 자리 이게 A다. 그럼 이제 T가 들어가 있잖아요. T를 여기다 집어넣을 때 사용되는 기질, DNA가 합성이 될 때 T TRNA. 응? TTP, 그렇죠? TTP가 써야 되겠죠, 그렇죠? 포스페이시 3개 들어있는 붙어있는 그 기질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포스페이시 하나만 남기 때문에 파이로포스페이트, 그렇죠? 포스페이트 2개 있는 거는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T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저기 일롱게이션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세한 거는 우리 나중에 배우긴 할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RNA 폴리머레이즈다. 걔네들은 여기 이제 템플릿 DNA를 보고 또 RNA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때는 만약에 템플릿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T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기질은 뭐로 쓰겠어요? RNA는 TTP를 쓰겠죠. DTTP가 아니라 TTP, 그렇죠? 그래서 뭐 DNA 폴리머레이즈가 DNA를 합성할 때 기질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DNTP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DNTP의 N은 뭐예요? 뉴클레오사이드, 그렇죠? 데옥시 뉴클레오사이드 트라이포스페이트,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질이 되는 거고, RNA 만들 때는 그냥 NTP, 그렇죠? 여기서 N이라는 거는 그냥 AGCT. 여기서는 뭐예요? RNA 만들 때는 AGCU가 되겠죠.
그렇죠? RNA 만들 때는 이제 T 대신에 U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RNA 폴리머레이즈가 기질로 쓰는 거는 여기가 A, G, C, U가 되는 거고 얘는 A, G, C, T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조의 차이가 이제 DNA는 더블 스트랜드, 더블 헬릭스고 RNA는 그냥 싱글 스트랜드로 작용을 하죠. 근데 물론 얘들도 그냥 싱글 스트랜드로 막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컴플리멘터리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컨더리 스트럭처, 그렇죠? 이렇게 베이스 페어링해서 좀 안정화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RNA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짝을 만나면 하이드로젠 반딩 할 수 있는 좀 짝이 있으면은 이렇게 인트라몰레큘라죠. 인터몰레큘라가 아니라 인트라몰레큘라 이런 하이드로젠 반딩을 통해서 이렇게 2차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 할 거는 그 유전자를 이제 인포메이션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익스프레션 발현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DNA 아무리 DNA에 뭐 정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을 거쳐서 뭔가 단백질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DNA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DNA에 불과한 거고 이게 이제 발현이 돼야 합니다. 그 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의 이제 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맨날 저희 딸한테 하는 말이 저희 딸이 아직 이제 어린데 공부를 되게 안 해요. 근데 기다린다. 아무리 유전자에 좋은 게 있지만 발현을 해야 된다. 라고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발현.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사실은 되게 많이 발현을 하고는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주 뭐 굉장히 적은 내용을 사실 쓴다면서요. 포텐셜 중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 유전자에 더 많은 포텐셜이 있을 텐데 그 발현을 아직 다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능 익스프레션을 배우면서 여러분들과 포텐셜도 같이 발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네릭 코드가 이제 유전자에 있는 어떤 정보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는 단백질에 있는 이제 아미노산의 서열로 그렇죠?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DNA가 있고 그렇죠? DNA 더블 스트랜드가 있고 얘가 이제 전사가 여기는 뭐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중간 과정을 표시 안 하고 한꺼번에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DNA에 있는 이런 정보 GCA 뭐 이런 정보들이 GCA는 알라닌 맞아요? GCA 알라닌 맞아요? 맞아요. 이런 정보로 이제 아미노산의 정보로 다 번역이 되는 거죠. 번역이 돼서 이제 어떤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이제 단백질 체인이 만들어지면 이 단백질 이 아미노산 요 성질에 따라서 어떤 고유한 기능을 가진 형태로 이렇게 폴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세포 내에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이제 코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암호거죠. 하나의 암호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 DNA 상의 시퀀스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3개씩 끊어서 이렇게 읽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딩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딩 프레임. 근데 이제 읽어 나가는 프레임인 거죠. 3개씩 딱 윈도우가 딱 3개가 들어간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나씩 뭐 AUG는 뭐 메탈, CGC는 뭐예요? CGC는 뭐예요? 응? RG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되게 편하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특정한 아미노산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리딩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공부를 하다 보면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오픈 리딩 프레임 해가지고 ORF 이어서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 표현은 이건 뭐냐면은 그냥 유전자가 있으면은 여기 스타트하는 ATG가 있을 때부터 스탑하는 뭐 예를 들어 TGA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오픈 리딩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ORF는 그냥 어떻게 보면 유전자 딱 그 유전자를 코딩하는 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리딩 프레임 이렇게 3개씩 딱 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용어도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이기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자연 상태에 있는 아미노산이 20개잖아요. 20개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코돈이었다. 라고 하면은 이 코돈으로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이 몇 개예요?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당 하나의 아미노산만 매칭이 돼요. 근데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 있어요, 종류가? 4개 있잖아요, 4개. 4개 있으면은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이 몇 개예요? 4개요. 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모자라는 거죠. 만약에 2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코돈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U가 알라닌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2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코돈이었어요. 그러면은 몇 개의 아미노산을 코딩할 수 있겠어요? 16개죠. 한 자리에 4개가 오니까 4 곱하기 4 하면 16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깝지만 아슬아슬하게 모자라는 거죠. 4개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사실은 경제적인 숫자가 3개인 거죠. 3개면은 이제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64개니까 그 20개의 아미노산이 다 커버되는 그 암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코돈으로 이제 진화가 됐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지네릭 코드를 보여주겠는데 학생이 이걸 다 외웠다고 해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데 외우는 사람은 좀 처음 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코돈이 3개니까 여기 빨간색이 첫 번째 자리, 그다음에 파란색이 두 번째 자리, 이제 세 번째가 초록색 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미노산은 이제 20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코돈 64개, 그러니까 약간 리던던시가 있는 거죠.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해서 코돈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류신을 보면은 얘는 CU까지는 똑같은데 마지막 자리는 UCAG, 이거는 U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mRNA의 서열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mRNA 상의 서열. 그러니까 DNA 상의 서열의 서열은 U를 그냥 T에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리던던트한 게 있고 보시면 약간 규칙성이 보이는데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코돈은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렇죠? 아무거나. 그래서 약간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알지닌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글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코돈이 약간 좀 리던던트한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뭐 외워지면 할 수 없고. 눈으로 딱 봤는데 외워지면은 뭐 어떻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억지로 외울 필요 없는데 그래도 꼭 외워야 하는, 외우면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일단 스타트 코돈, AUG. 그러니까 이제 모든 단백질의 처음에 시작, 유전자의 시작이 AUG로 시작하거든요. 스타트 코돈. 그래서 이거는 AUG는 메사요닌을 코딩을 해요. 그래서 요 AUG, 요 스타트 코돈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탑 코돈이 있죠. 스탑 코돈 자리에는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탑 코돈이 딱 나타나면은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아미노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스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의 스탑 코돈이 있어요. UAG, UAA, UAG, UGA. 그렇죠? 이렇게 3개의 스탑 코돈, 그다음에 하나의 스타트 코돈.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이제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리가 약간 리던던트한 그런 이제 패턴을 가진다.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이건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 공학생물 시간에는 굳이 뭐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용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일단 유전자, 진. 이거는 이제 진의 정의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DNA의 어떤 스트레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DNA가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의 시퀀스, 그렇죠? 시퀀스를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펑셔널 RNA를 결정하는 그 DNA 어떤 서열 뭐 이런 것들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서열 아니면 DNA의 어떤 부위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만드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전자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나, 그렇죠?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 시퀀스로 트랜슬레이션이 돼서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을 하는 RNA를 만들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를 이 문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뭐 우리가 익스프레션, 진 익스프레션 할 때 단백질 만드는 것만 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만 일하는 게 아니라 RNA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렇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따라서 여기 진이 있는데 이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트랜스크립션 되는 건 다 똑같아요. 트랜스크립션 되고 트랜스크립션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을 그런 코딩하는 진이었다. 그럼 얘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거죠. 트랜슬레이션이 되었고 그쪽으로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tRNA 들어보셨죠? 트랜슬레이션 할 때 tRNA 아니면 뭐 라이보솜 만들 때 rRNA 이런 RNA들이 있잖아요. 이런 RNA들은 얘네들 tRNA가 다시 뭐 이거가 번역이 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세포 내에서 그냥 RNA 형태로 작용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트랜스크립션 해가지고 약간 이제 프로세싱이 돼서 그냥 펑셔널한 뭐 tRNA 뭐 이렇게 만들어지면 땡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RNA로 작동을 하지 더 이상 얘가 뭐 번역이 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는 크게 구분을 하자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가진 거 아니면은 펑셔널한 RNA를 만들어내는 정보를 가진 거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유전자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에 뭐 있는 요 시퀀스 얘는 유전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뭔가 펑셔널한 유닛을 만들어내는 그 DNA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옴 들어간 거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놈 혹시 프로티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옴이라고 하면은 뭔가 총체적인 거를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오르가니즘이 있는 생물체가 있는데 얘의 전체적인 완전한 지네릭 모터리얼의 셋 이런 거를 지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콜라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콜라이가 여기 있고 얘가 이제 크로모종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유전자가 전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안에는 이렇게 유전자들이 있죠. 유전자들이 이렇게 막 분산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뭐 이콜라이가 만들어내는 뭐 그때 단백질 개수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세포 안에 뭐 무게로 그렸을 때 몇 퍼센트 종류별로 막 그거 기억나요? 그 테이블에 있던 거. 그래서 대충 뭐 이콜라이의 단백질의 개수 기억나요? 제가 뭐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어떤 지금 내용을 지금 보이는 거는 알겠죠? 그때 세포의 구성 성분 막 이러면서 이제 오른쪽에는 굉장히 빽빽한 뭐 젤 같은 그런 그림이 하나 있었고 왼쪽에 테이블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이콜라이를 이루는 여러 가지 구성 성분. 무게로 제일 많은 거는 뭐였죠? 이콜라이 세포 안에 구성 성분 중에 무게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물이었잖아요, 물. 그죠? 물, 단백질, 뭐 이런 쭉 테이블이 있었고, 그 옆에는 그 다른 몰레큘의 개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은 다른 몰레큘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한 개, H2니까. 이제 단백질은 몇 개요? 이제 혹시 테이블. 대충. 응? 2,000 비슷해. 한 3,000? 거기는 3,000. 뭐 100% 정확한 건 아닌데, 좀 3,000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가 한 3,000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뉴클레익 애시드인데 걔는 종류가 더 많았죠. 왜냐하면 아까 RNA, 뭐 tRNA 이게 있으니까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예요. 유전자 진,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 지놈이라고 하는 거지. 다 그냥 합쳐놓은 거를 지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게놈이라는 표현 썼는데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맨날 이렇게 G2를 한국말로 이렇게 그냥 외래어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개 이렇게 이제 개는 이렇게 한국말로 계속 한국말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약간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영어식 발음대로 그냥 지놈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놈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지놈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뭐 유전체를
시퀀싱을 읽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한동안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모든 정보가 다 이 DNA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DNA에 어떤 유전자가 있고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은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것인지, 뭐 어떤 특성을 가질 것인지 모든 비밀을 다 파헤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이 지놈 시퀀싱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놈 중에 특히 이제 휴먼 지놈에 사람들이 관심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90년에서 2003년 정도까지 엄청나게 이때 초창기에는 뭐 DNA 시퀀싱 기술이 이렇게 이제 막 개발이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시퀀싱 기술도 개발이 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인간의 이제 지놈이 시퀀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뭐 미국에서 좀 주도를 했었고, 그래서 이때 뭐 2001년에 드래프트 지놈이라는 건 일단은 이제 그냥 드래프트 말 그대로 쭉 이렇게 좀 완전히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드래프트가 퍼블리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사람 이때 막 굉장히 여러분들 2000년보다 늦게 태어났죠. 이때가 이제 또 항상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세상이 한번 이렇게 막 들썩들썩한 막 이런 시기들이 있는데 이때도 한번 그랬었어요. 인간의 지놈이 이제 다 밝혀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막 이러면서 막 한참 사람들이 희망이 불어왔었는데, 네, 아직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시퀀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긴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또 다 밝혀질 수 있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퀀스는 다 알고 있지만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부 정보를 가지고서 요즘에 유전자 진단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시퀀스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질병과 연관된 시퀀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서비스해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놈 사이즈는 2.8 곱하기 10의 9승 베이스 페어 정도가 되는 거고, 유전자는 한 3만 개가 있어요. 아까 이콜라이가 대충 뭐 프로틴 만드는 게 한 3,000개. 근데 그래서 이때 이제 지놈 시퀀싱이 저기 다 완료되기 전에 이제 사람들한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내기하는 거. 인간의 유전자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기하는 거 이런 거를 했었는데 사실은 3만이라고는 아무도 예상 안 했어요. 너무 적어서. 3만 좀 적지 않아요? 우리가 이콜라이보다 10배 훌륭할 것 같지는 않잖아. 그쵸? 10배 이상 훌륭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래도 뭐 우리가 훌륭한 인간은 유전자도 이콜라이보다는 훨씬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그 지놈 시퀀싱이 발표되고 사람들이 제일 놀란 게 생각보다 적다, 개수가. 그래서 제일 사실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자 이제 개수는 적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디퍼런셜하게 발현도 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스플라이싱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어떤 데리버티브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만들 수 있는 건 굉장히 더 많은 거죠. 이 단순한 개수보다는. 그렇지만 하여튼간 처음에 굉장히 놀라움을 줬던 게 정말 너무 적다. 이런 거가 일단은 되게 서프라이즈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휴먼 지놈 같은 경우에는 90%가 논 코딩 DNA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아까 진이라고 한 거는 뭔가 코딩한 논 코딩 DNA인데 이런 약간 중간중간에 이거 그런 메꾸는 것 같은 거,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것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코딩은 안 되지만 또 RNA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최근에 마이크로 RNA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지놈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옴 뒤에다가 옴을 붙이면 하여튼 이제 전체, 통체 뭐 이렇게 통체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프로틴이잖아요, 프로틴. 그래서 뭐 세포에 있는 단백질 1번, 2번 이렇게 뭐 하나하나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세포가 만들어내는 어떤 순간에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다 분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이콜라이 단백질 뭐 3,000개 한꺼번에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걔들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1번은 얼만큼 만들어지고 2번은 얼만큼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정보를 얻으면은 그 정보를 프로테옴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틴에다가 옴을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뭐 mRNA가 아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뭐 얘 가지고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세포가 전체가 만든 mRNA를 다 분석할 수도 있죠. 그거를 뭐라고 붙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이제 이 반응이 뭐예요? 트랜스크립션이잖아요. 요거를 mRNA, RNA, 뭐 tRNA 이런 걸 다 총칭해서 트랜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해요. 트랜스크립트. 그렇죠? 트랜스크립션이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트랜스크립트라고 얘기하니까 이 총체를 트랜스크립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총체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있고 그런 분석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용어들 나오면 그때 그냥 저기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네릭 인포메이션 익스프레션 계속 얘기 뭐 반복되는 얘기인데 트랜스크립션 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A로부터 mRNA 또는 뭐 tRNA, RNA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하여튼 여기서는 뭐 mRNA만 써 있지만 이제 다른 RNA를 만드는 과정도 우리가 이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죠. 그래서 사실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이 용어를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DNA 가닥을 보고 그 베이스 페어링 컴플리멘터리한 거를 딱 만들어내는, 거의 복사하듯이 만들어내는 게 트랜스크립션이고, 근데 아직도 mRNA는 누클레오타이드의 서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암노산의 서열인 다른 언어로 그렇죠?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제 번역이잖아요.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굉장히 잘 용어를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트랜슬레이션을 하면은 이제 mRNA에 있는 그 정보가 아까 이제 코돈의 규칙에 따라서 단백질로 전환이 돼서 프로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까 그랬는데 tRNA 그죠? tRNA 이제 이렇게 필요하고, tRNA에는 그 여기 이제 뭐 나중에 우리 트랜슬레이션 할 때 잘 보겠지만 그 mRNA의 코돈을 인식하는 이 부분을 엔타이 코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돈하고 이제 베이스 페어링을 하는 거죠. 짝이 맞는 이제 그런 시퀀스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여기 한쪽에 아미노산이 여기 요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mRNA에 있는 시퀀스를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과 매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 tRNA. 그래서 이제 전달해주는 트랜스퍼 RNA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라이보솜은 뭐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이제 거대한 효소 복합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보솜은 수십 개의 프로틴이 몇 개의 라이보소말 RNA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거대한 어떤 엔자임 컴플렉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라이보소말 RNA라는 거는 일종의 우리 이제 뭐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붓는 거 혹시 봤어요? 어떻게 뭐 해요? 철근을 먼저 이렇게 하죠.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이렇게 쭉 부으면은 이제 콘크리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철근 같은 게 바로 라이보소말 RNA인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시멘트 같은 게 이제 프로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라이보소말 RNA도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16S, OS 뭐 나중에 하여튼 뭐 RNA가 있는데 그 라이보소말 RNA가 이렇게 어떤 골격을 만들고 거기에 단백질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제 거대한 이제 라이보솜이라는 컴플렉스를 만들어냈는데, 얘가 이제 엔자임으로서 그 트랜슬레이션에 관여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 익스프레션과 관련된 DNA 상의 이제 그런 구조와 그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NA예요. DNA 가닥인데, 그러니까 DNA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진이라고 우리가 표시하는, 아까 ORF 얘기했었죠. 진이라고 표시하는 부분도 있고, 진 외에 아까 그런 진이라고 어사인이 안 되는 그런 중간중간에 부분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뭐 괜히 있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ORF의 앞 뒤에는 이런 이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DNA 시퀀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이제 유전자가 있는 거고, 유전자 중에 이 위쪽 가닥으로 생각을 하면은 왼쪽이 5'이고 이제 아래쪽이 3'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 그 가닥에 있는
그 시퀀스가 mRNA 시퀀스랑 이제 동일한 시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요거 보면은 요게 이제 유전자라고 하면은 요 시퀀스가 있잖아요. CGA 그렇죠? 이게 사실 mRNA 되면은 밑에 게 템플레이트로 돼서 다시 트랜스크립션이 되면은 mRNA는 똑같이 CG, AG, CA, CU 뭐 이런 식으로 mRNA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가닥으로 설명을 하고 조금 헷갈리기도 할 수도 있어가지고 저게 5'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DNA는 두 가닥이에요. 항상 두 가닥이고 엔타이 패러럴 하기 때문에 여기가 5', 여기가 3'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에 이제 일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쥔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시작하는 여기가 만약에 ORF다, 저기 ORF다, 여기가부터 여기가 진이다, 여기 딱 진이다, 라고 하면은 요 시작하는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이 스타트 코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타트 코돈 아까 이제 mRNA 상에서는 뭐였어요? 스타트 코돈 시작하는 게 AUG였잖아요. AUG. 우리가 이제 AUG가 있는 거예요. 스탑 코드는 스탑. 그래서 UAG가 있었다. 여러 세 개 중에 UAG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mRNA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사실은 얘를 보고 만든 거예요. 밑에 가닥을. 그래서 윗가닥을 이거랑 똑같은 시퀀스가 있는 거죠. 여기가 ATG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TAG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ATG면 이 밑에 가닥은 뭐겠어요? TAC였을 테고, 그렇죠? 여기는 ATC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향을 잘 생각해도 이게 5', 이거 3',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서 다시 만들면, 다시 이걸 보고 똑같이 만들면 이게 되는 거죠. 요거랑 컴플리멘터리한 거니까, 그렇죠? 맞죠? 요거랑 똑같이 보고 만들면은 ATC에서는 UAG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mRNA 시퀀스는 요 위에 있는 시퀀스랑 똑같아요. 물론 이제 뭐 T가 U로 바뀌는 거 빼고는. 그러면은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요쪽을 그 5' 저기 그렇죠? 5' 플랭킹 리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써 있는 게 얘는 왜 이쪽에는 여기가 3'인데 여기를 왜 5'이라고 해요? 라고 할까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코딩하는 요 시퀀스, 요 스트랜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5'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밑에 스트랜드로 보면 이쪽이 3'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 시퀀스, 어차피 중요한 건 요 mRNA 요 시퀀스니까 요 스트랜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5'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5' 플랭킹 리전, 이쪽을 3' 플랭킹 리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로 봐서는 하여튼 이쪽이 5' 쪽이 우리가 항상 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5'에서 3' 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업스트림, 여기를 다운스트림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부여를 하는 겁니다. 유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되시겠죠? 이거가 두 가닥이 방향이 달라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5'은 요 위쪽 가닥에 5'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업스트림 또는 여기 뭐 다운스트림, 3' 플랭킹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코딩 리전 아까 ORF 오픈 리딩 프레임 요걸 중심으로 해서 위쪽 5' 쪽에는 전사를 하기 위해서 붙어야 되는 엔자임이 뭐예요? RNA 폴리머레이즈. 그렇죠? RNA 폴리머를 만드는 엔자임,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DNA에 이 엔자임이 붙어야지만 RNA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생물학적인 모든 반응은 거의 다
다 엔자임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크립션도 다 엔자임이 하는 거고, 뭐 레플리케이션도 엔자임이 하는 거고, 대부분의 반응을 이제 엔자임이 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자임이 붙는 게 트랜스크립션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붙는 위치가 있어야 돼요. 이 업스트림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RNA 폴리머레이즈가 더 잘 붙게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붙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전사 조절 입자, 트랜스크립션 팩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활성을 더 높일 수도 있으니까 걔네들은 이제 액티베이터. 활성을 억제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름 뭐라고 붙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최초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름 붙이려고. 활성을 촉진시키는 거는 액티베이터. 억제 영어. 리프레서요. 리프레서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액티베이터 또는 뭐 리프레서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RNA 폴리머레이즈의 결합을 촉진을 시키거나 억제를 시키거나 하면은 전사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뭐 이렇게 이제 조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레귤레터리 리전을 우리가 흔히 프로모터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모션 한다고 해서 프로모션 그렇죠? 그래서 전사를 뭔가 프로모션하는 촉진하는 그런 위치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는 그 위치를 우리가 프로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사가 시작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RNA 폴리머가 붙어가지고 요 템플레이트를 보면서 계속 이제 컴플리멘터리한 RNA를 좀 만들게 되는데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계속 가면 안 되니까 이제 뭐 이제 그만 가게 하는 그런 신호가 되는 또 시퀀스가 또 다운스트림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터미네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들을 이제 끝내는 어떤 엘리먼트죠. DNA 특정 시퀀스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전자 하나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죠. 프로모터와 터미네이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됐어요.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요 위에 거랑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볼 수가 있죠. 트랜스크립션이 돼서 만들어진 mRNA는 요 보라색뿐만 아니라 앞뒤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트랜스크립션을 시작하는 거는 딱 스타트 코돈이 아니라, 그렇죠? 스타트 코돈이 아니라 조금 앞에서 시작하는구나, 그렇죠?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마치 끝나는 것도 딱 스타트 코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엑스트라로 더 간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끝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ORF를 중심으로 mRNA는 더 앞뒤로 아주 길게 만들어져요. 물론 항상 예외는 있어갖고 어떤 RNA는 딱 스타트 코돈에서 시작하는 트랜스크립션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좀 희귀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이제 앞뒤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mRNA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ORF 보라색이 아닌 위쪽을 5' UTR, 3' 쪽을 3' UTR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UTR이 뭘까요? 언트랜스레이티드 리전이요. 네, 그렇죠. UTR은 이 자리에 안 와도 되는 친구가 하나. 네. 그래서 5'의 untranslated region이에요. 말 그대로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는, 그렇죠?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ORF만 트랜슬레이션이 되니까 그 안 되는 시퀀스가 앞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라이보존, 이게 라이보존을 표시한 건데 라지 서브닛, 스몰 서브닛이 붙어가지고 요 mRNA 시퀀스 아까 코돈에 따라서 이제 암노산을 착착 붙여 나가면서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요 과정을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우리 꼭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요 5' UTR, 3' UTR이 왜 굳이 이거 만드는 것도 사실은 다 에너지가 들잖아. 뉴클레오타이드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막 엑스트라로 막 시퀀스를 왜 굳이 붙일까요? 필요 없으면 붙이진 않겠죠. 그렇죠? 뭔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붙일 텐데 얘들은 어떤 기능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상상컨대. 뭔가 조절 기능 하겠죠? 그냥 괜히 어차피 트랜슬레이션 요거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붙어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무슨 조절을 하냐?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뭐예요? 트랜슬레이션 그죠? 아니면은 뭐 스테빌러티, mRNA가 또 얼마나 오래 세포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mRNA 갖고 단백질이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애는 금방 만들어진 다음에 깨져버려요. 그러면은 또 뭐 잠깐 만들어지면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유전자마다 좀 달라요. 이게 좀 그 쓰임새에 따라서 뭐 잠깐 있어야지 더 좋은 애. 아니면 합을 만들어가지고 오래 있는 게 좋은 애들 뭐 이렇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테빌리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라이보좀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트랜슬레이션의 이피션시 이런 것도 이 5' 위치야 이런 데서 특히 많이 조절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유전자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전사 번역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거는 봤고 이제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히는 아니고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조금 더 졸리죠? 깨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네. 졸려요? 졸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는 게 최고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그냥 여기 수업 시간에 다 이해하면은 시험 공부 따로 안 해도 될 텐데 이 시간에 딱 듣고서 시험 공부 딴 거 어려운 거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하면서 이렇게 외울 게 많지는 않으니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크립션 과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랜스크립션이 된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기 가닥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은 이 두 가닥을 모두 똑같이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레플리케이션이다. DNA를 복제를 한다. 라고 하면은 두 가닥을 다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저번 시간에 봤었잖아요. 세마이 컨저버티브한 레플리케이션. 그렇죠? 이렇게 이제 버블이 만들어지면서 윗가닥, 아랫가닥 다 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NA 레플리케이션 할 때는 두 가닥이 다 복제가 돼야 돼요. 똑같이 카피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트랜스크립션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그렇죠? 템플레이트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가닥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아랫가닥이 써야 되죠, 아랫가닥이. 그렇죠? 아랫가닥이 써야지 요거 mRNA 요 시퀀스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아랫가닥이 쓰여가지고 템플레이트로 쓰여가지고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RNA 신테시스가 only one strand as a template. 그렇죠? 하나의 딱 스트랜드 하나만 템플레이트로 해가지고 RNA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따라가 보면 얘가 3' 쪽에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거죠? 여기 3' 쪽에 여기 스트랜드, 밑에 스트랜드. 밑에 스트랜드 이게 따라가 보면 그렇죠? 밑에 스트랜드가 템플레이트로 쓰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5'에서 3'으로 이렇게 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를 이제 템플레이트로 해서 얘가 RNA 트랜스크립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호적인 가닥을 계속 보면서 여기 있는 베이스를 보면서 거기에 상호적인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mRNA가 쭉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초록색의 m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제 도식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DNA 더블 헬릭스였는데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는 중간에는 얘가 살짝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벌어져야지 여기 싱글 스트랜드가 노출이 되면서 그 베이스를 보고서 RNA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살짝 벌어졌다가 그 벌어진 틈을 보고서 템플레이트를 보고서 RNA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이제 지나가면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 복귀를 해야 되겠죠. DNA 다시 원상 복귀가 되고 새로 만들어진 RNA만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서 RNA가 계속 같은 템플레이트를 보고 RNA를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한쪽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이게 꼬여 있으니까 꼬여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RNA 폴리머가 어디 붙어요? 여기 붙어 여기. 그렇죠? 여기 붙어. 아까 요 업스트림이 RNA 폴리머즈가 붙는 데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얘가 이제 RNA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요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밑에 거를. 응? 5'에서 3' 만들려면 위에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가야 되죠. 반대로 5', 3' 만들려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로 가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있고 RNA 폴리머리즈가 바인딩하는 위치가 딱 여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붙으면은 이쪽 아니면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닥을 잘 알아서 그래서 DNA 상에 이미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유전자 그다음에 RNA 폴리머리즈 바인딩하는 그런 프로모터 시퀀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유전자가 이제 두 가닥이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또 반대 방향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크로모솜 상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전자를 표시를 할 때 이렇게 두 가닥을 이렇게 하면 이제 유전자를 그냥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쪽으로 그렇죠? ORF가 이 방향으로 있는 거고 얘는 밑에 스트랜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RNA 폴리머리즈가 여기 있겠죠. 얘는 여기 있고 이제 각각의 어떤 유전자 그 유닛마다 그거를 전사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모터가 다 패키지로 있어서 거기가 붙어서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 붙어서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DNA는 그러니까 얘는 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RNA 폴리머리즈가 지나갈 때만 약간 멜팅이 됐다가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거는 이미 얘기한 거고 mRNA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틴을 코딩을 하고 뭐 rRNA, tRNA 같은 경우는 트랜슬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그냥 RNA 만들어주면 이제 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mRNA, tRNA, rRNA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안 배우겠지만 여기 있군요. 그래서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먼저 할게요. 그래서 RNA 아까 좀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린 거랑 똑같죠? 여기 5 프라임, 3 프라임 있고 여기가 이제 반대 방향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밑에 거를 템플레이트를 해가지고 5 프라임에서 3 프라임 쪽으로 이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기질이 뭐가 쓰여요? 기질이 NTP가 쓰이잖아요. NTP.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포스페이시 3개 붙어 있겠죠. 처음에 들어온 거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PPP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 거는 이제 파이로포스페이시 다 떨어져 나가는 거긴 하지만 처음에 쓰여진 거는 GTP가 쓰였겠죠. 그래서 이제 포스페이시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프로캐리엇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프로캐리엇, 유캐리엇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박테리아, 이콜라이 이런 애들은 RNA 폴리머레이즈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갖고 얘가 그냥 모든 RNA, mRNA건 뭐 tRNA건 뭐 rRNA건 이런 것들을 다 얘가 그냥 만듭니다. 그렇죠?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캐리엇 같은 경우에는 좀 기능이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가지고 폴리머레이즈가 3개가 있어요. 폴리머레이즈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고 보통 많이 뭐 mRNA가 이제 종류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니까 이제 각각의 유전자들의 발현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RNA 폴리머레이즈 2에 대해서 이제 가장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1하고 3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머레이즈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보솜 RNA가 이제 유캐리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28S, 5.8S, 18S, 5S 이렇게 이제 아까 라이보솜 RNA가 일종의 뭔가 철분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4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박테리아는 또 3개가 있고 약간 앞에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3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S라는 단위 들어봤어요? S라는 단위가 뭐죠? S라는 단위가 뭐지? S. 됐죠? 정말 상상력이 그냥 농담이라고 던져보신 거죠? S라는 스페드버그 유닛이라고 하고 이거 침각 개수? 보였어요? 침각이 뭐죠? 침각. 센트리퓨즈는 알죠? 원심분리기 막 이렇게 돌리면은 좀 무겁고 뭐 이렇게 컴팩트한 거는 금방 가라앉을 테고
가벼운 애들은 잘 안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일한 무게라도 약간 좀 벌키한 애들, 널널한 애들은 좀 덜 가라앉고 좀 컴팩트한 애들은 좀 잘 가라앉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의 어떤 뭐 그 질량이나 아니면 뭐 컨포메이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센트리퓨지를 했을 때 침강되는 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침강되는 속도 얼마나 빨리 가라앉는지 천천히 가라앉는지 그거를 좀 수치화한 게 이 S 스페드버그 유닛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초창기에 이런 분자생물학 실험을 할 때 이제 라이보솜 같은 거를 막 셀을 깨가지고 막 그렇죠? 뭐 아이솔레이션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다음에 이제 센트리퓨지를 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누구는 빨리 가라앉고 적게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했을 거 같잖아요. 그래서 그 얘네들에 대해서 이름 붙일 때 종류를 이름 붙일 때 이렇게 뭐 28S, 5.8S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RNA도 이렇게 S로 하고 또 이제 라이보솜도 이렇게 그 S도 많이 붙여요. 아까 스몰 라이보솜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30S, 40S, 50S, 60S 뭐 이런 식으로 라이보솜 전체를 사실은 이 안에 보면은 요 저런 예를 들어서 30S에는 뭐 16S RNA가 있는 여기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렇게 막 RNA가 있는데 얘는 16S rRNA 여기에다가 단백질이 적적 붙어 있어서 만들어지는 어떤 서브유닛이 생기잖아요. 얘는 30S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센트리퓨지 했을 때 얼마나 빨리 가라앉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단위를 붙여가지고 이름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요 통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30S 얘는 사실은 이제 프로캐리ոտ의 라이보솜이고 얘는 유캐리ոտ의 라이보솜이에요. 여기까지 가고 싶지 않았는데 또 이해를 도우려다 하다 보니 자꾸 가게 되는데 30S 이제 사실 이거는 이거 동그라미가 아니라 단백질이 막 수십 개 달려 있는 거야. 단백질 수십 개 라이보솜 RNA가 달려 있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라이보솜 뭐 박테리아 23S, 뭐 OS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이 두 종 박테리아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두 개가 있고 이게 두 개가 있고 거기에 단백질만 덕적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통째는 이제 50S예요. 얘 덩어리를 가라앉히면은 이제 50X의 속도로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무거우니까 더 숫자가 높을수록 더 빨리 가라앉고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통째 컴플렉스가 만들어졌는데 요 통째도 이제 가라앉으면 또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더해서 딱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70S고 얘는 80S예요. 전체는. 그래서 이제 숫자가 요 숫자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무게의 숫자가 아니라 컨포메이션까지 합쳐진 침강의 속도에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그 더하기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30 더하기 50인데 80이 아니라 7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여튼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라이보솜 얘기할 땐 다 S가 붙는데 그게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의 앞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하여튼 덩치가 큰 거는 맞아요. 큰 건 맞는데 몰레큘러 웨이트에 아주 정밀하지는 않고 그냥 관련만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S를 붙이고 그래서 유캐리ot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네 종류의 유캐리ot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18S가 있는 거예요. 18S 얘는 이제 16S가 있는데 RNA가 나중에 다시 좀 볼게요. 지금 뭐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RNA가 지금 유캐리ot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세 개는 폴리머레이즈 1이 트랜스크립션을 하고 그 OS만 이제 폴리머레이즈 3가 트랜스크립션을 합니다. 그다음에 tRNA는 또 폴리머레이즈 3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RNA 어떤 RNA에 따라서 이제 담당하는 폴리머레이즈가 다르다. 그래서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유캐리ot의 특징이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폴리머레이즈에 대해서 RNA 폴리머레이즈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게 프로캐리ot하고 유캐리ot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건 위에 있는 타이틀을 항상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로캐리오틱 RNA 폴리머레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서브 유닛이라는 거는 단백질이
그 독립적인 단백질인데 얘네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그렇죠? 붙어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하는 그 유닛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구성 성분을 다 포함한 걸 우리가 이제 홀로 전체의 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알파 두 개, 알파 서브유닛 두 개, 이 그림에 여기 알파 있죠? 알파가 이제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베타 있고, 초록색 베타 프라임이 있고, 이제 오메가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이제 엔자임 컴플렉스를 만드는데 이거를 우리가 코어 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어가 정말 코어인 거예요. 얘가 실제적으로 RNA를 만드는, 그렇죠? 카탈리틱한 펑션을 가진 그런 거가 요 코어 엔자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RNA 폴리머레이즈의 카탈리틱 서브유닛. 카탈리틱 서브유닛은 정말 효소 반응을 하는 그런 서브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유닛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구성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프로캐리ոտ에만 또 있는 거. 이건 유캐리ոտ은 없어요. 시그마 팩터라는 게 있어요. 시그마 팩터. 그래서 시그마 팩터가 하는 일은 프로모터의 스페시피시티, 특이성을 결정을 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그림을 우리가 여기 원래 프로모터라고 했었잖아요. 프로모터 여기 아까 RNA 폴리머리즈 프로모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RNA 폴리머리즈가 붙잖아요, 그렇죠? 붙는데 얘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아니면 얼마나 잘 붙느냐에 따라서 요 유전자가 발현이 잘 안 되느냐 뭐 그런 게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요 자리에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트랜스크립션을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어떤 RNA 폴리머레이즈를 여기다가 갖다 붙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여기 스페시피시티가 그런 의미거든요. 특이성을 도와주는 게 여기 이제 시그마 팩터가 같이 컴플렉스를 이루면서 얘가 요 프로모터의 특정 시퀀스를 인지를 하는 거죠. 특정 시퀀스를 인지를 해서 거기에 붙으면 RNA 폴리머레이즈는 덩달아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붙어서 전사가 쭉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시그마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NA 폴리머레이즈를 특정 프로모터 위치에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렇죠?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시그마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DNA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DNA 이렇게 그 더블 헬릭스가 보이고 이쪽 부분은 약간 멜팅이 일어났죠. 그렇죠? 풀렸죠. 그렇죠? 풀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전사가 트랜스크립션이 이제 시작되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플러스 10, 플러스 20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뭘 것 같아요? 1이 어딜 것 같아요? 1. 1이 여기겠죠. 1이 어딜 것 같아요? 1을 뭘로 기준으로 1로 했을 거야? 플러스 1? 플러스 1? 너무 쉬운 질문일 것 같은데? 여기 전사하고 하고 있잖아요. 트랜스크립션 시작하고 있잖아요. 플러스 1이 어디겠어요? 여기서 플러스 1이 어딜까요? 여기 스타트 코드는 있었고 플러스 1이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플러스 1이 어딜까요? 여기 딱 여기 시작되는 점. 트랜스크립트가 처음 만들어지는 요 부분이 이제 플러스 1이라고 그냥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넘버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사가 딱 게시된 전사 게시 위치 그걸 이제 플러스 1로 놓으면은 그보다가 위쪽 업스트림, 그렇죠? 그게 업스트림, 그 5' 쪽 그게 이제 마이너스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는 거고, 그다음 다운스트림은 이제 플러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넘버링은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캐리ոտ에서 트랜스크립션이 이제 시작되는 거. 그래서 항상 이런 이제 반응을 보면은 당연히 이니시에이션, 개시가 있고, 일단 개시라는 거는 그 필요한 요소들이 딱 이렇게 붙는 거.
그 DNA 위치에 붙는 거를 이제 게시 이니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일롱게이션. RNA가 쭉 만들어서 연장되는 거가 일롱게이션.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게시하고 쭉 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야 되죠. 터미네이션.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세 가지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시에이션이 제일 중요하죠.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게 뭐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거 굉장히 공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은 게 있을 때 그래도 딱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게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레이트 미팅이 되면서 중요한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랜스크립션의 이니시에이션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구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유전자가 있고 아까 플러스 원 있잖아요. 전사가 게시되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길이는 다 달라요. 유전자마다. 그래서 대충 한 20개, 길게는 600 누클레오타이드부터 업스트림에서 이렇게 전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부터 요 스타트 코드 요까지의 요 부분을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잠깐. 그래도 5' UTR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5' UTR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 쪽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프로모터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RNA 폴리머레이가 붙는 그런 부위가 되겠는데 이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한 시퀀스, 이제 업스트림에 있는 특정한 시퀀스의 시그마 팩터, 아까 얘기했던 시그마 팩터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컨센서스, 굉장히 이제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시퀀스가 여기 플러스 1부터 한 10개, 12개 업스트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이제 마이너스 10 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더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시퀀스가 여기는 TA, TAAT, 여기는 TGA, CA 뭐 이런 시퀀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퀀스를 이제 특정의 시그마 팩터가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의 업스트림에 이런 시퀀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시그마 팩터도 여러 개가 있죠. 보시면은 이콜라에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퀀스는 시그마 70이 결합을 해요. 그렇죠? 시그마 70이 여기에 딱 결합을 하면은 그때 같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에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유전자의 전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어떤 유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 시퀀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조금 다른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시퀀스는 다른 시그마 팩터가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32라고 붙여진 이거는 이제 70, 32 이런 거는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70kDalton, 32kDalton 몰레큘러 웨이트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붙였는데 이 시그마 팩터 중에 32kDalton 정도의 이제 크기를 가진 시그마 팩터 같은 경우에는 얘는 hit샥이 왔을 때 이콜라이는 여러분 대장균이잖아요. 여러분 뱃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대충 뭐 37도, 36, 35도, 이렇게 7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 정도 온도에서 가장 그래도 활발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래서 온도가 42도로 올라갔다. 온도가 팍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세포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온도가 막 올라갔어. 네? 그렇죠. 단백질이 변성이 될 수가 있어요. 단백질이 변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면은 막 이렇게 폴딩이 막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기능이 다 망가지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폴딩을 다시 도와줄 수 있는 단백질들이 이제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단백질들을 우리가 흔히 쉐퍼론이라고 하거든요. 쉐퍼론? 몰레큘러 쉐퍼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쉐퍼론이라는 단어는 꼭 뭐 프로틴 폴딩에 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여튼간 물질의 어떤 안정성, 폴딩 이런 거 도와주는 쉐퍼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쉐퍼론? 영어 단어는 알죠? 여러분들 영어 단어 엄청 외우지 않았어요? 쉐퍼론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요? 쉐퍼론. 처음 들어봐요? 워낙에 이제 원래 단어는 뭔가 뭐 사교계에 나가는 되게 젊은 여성이 있을 때 거기 이제 에스코트 해주는 그런 사람을 쉐퍼론이라고 합니다. 딱 느낌이 오죠.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이렇게 스커트해주고 그런 셰프론이라고 하는데 그럼 단백질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변성이 일어나잖아요. 얘네들을 잘 어루만져가지고 잘 다시 폴딩이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셰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얘네들은 평소에는 뭐 많이는 필요 없겠죠. 물론 평소에 필요는 하겠지만 시작이었을 때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들은 평소에는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웠잖아. 에너지의 낭비니까. 근데 걔네들은 평소에는 발현이 안 돼요. 발현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시작이 오면 그때서야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셰프론 유전자들의 이름을 많이 우리가 붙을 때 그냥 시작 프로틴이라고 많이 이름을 붙이거든요. 왜 그런지 금방 알겠죠. 시작이 왔을 때 많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HSP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여요. 뭐 70 뭐 이런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평소에는 발현이 안 돼요. 안 되고 있다가 시작이 오면은 저 시그마 32, 저 시그마 32가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여기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 프로틴 유전자의 이 프로모터에는 저 시그마 70이 결합하는 컨센서스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퀀스가 있는 거죠. 시그마 32가 붙을 수 있는 시퀀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발현이 안 되고 있다가 시작이 오면은 얘가 여기에 붙어가지고 시작 프로틴을 막 발현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그마 팩터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약간 기능별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38 같은 경우는 스테이셔널 페이즈 뭔지 아시죠? 세포가 성장할 때 마구 자라는 게 이제 익스포넨셜 페이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영양분도 고갈되고 뭐 이렇게 뭐 톡식한 그런 노폐물도 많이 쌓이고 그러면은 생장이 좀 멈추잖아요. 그런 거를 스테이셔널 페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셀 그로스에 있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이제 멈추는 이쪽 부분을 스테이셔널 페이즈라고 하는데 이때는 사실 이때랑은 좀 생존 방식이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익스포넨셜 때는 막 자라면 되는데 스테이셔널 때가 되면은 일단은 막 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필요한 유전자들의 세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에도 뭐 좀 필요한 그런 유전자들이 발현돼야 되니까 그런 유전자들은 뭐 시그마 38이 결합하는 그런 컨센서를 가지고 있고 저 나이트로젠 조절과 관련된 거는 뭐 다른 시그마 팩터가 바인딩하는 컨센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크게 그룹이 좀 있어서 걔네들의 유전자의 발현을 이런 시그마 팩터들이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얘가 이렇게 붙어서 시그마 팩터가 이렇게 붙게 되고 결국은 얘네들은 뭐야 데려다 주면 끝이잖아. 임무 완성이니까 그때 떨어지고 신체적으로 요거 코어 그렇죠? 엔자임이 전사를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했었는데 요 위쪽 스트랜드, 아래쪽 스트랜드를 템플레이트로 해서 지금 전사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위쪽 스트랜드랑 시퀀스가 똑같죠. 그래서 위에 거를 코딩 센스 스트랜드라고 이름 붙입니다. 아래 거는 엔타이 코딩, 엔타이 센스 또는 템플레이트 스트랜드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